시장의 중심 잡아보겠습니다. 쌍끌이 형님 오늘 나오셨습니다.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의 포인트부터 화면으로 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는 돋보이는 리오프닝 주입니다. 경기 재개 관련 주죠. 잠시 후에 포인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고 간밤 마감된 미증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뉴욕은 뒷심이 세요. 그러니까 그러게요. 나스닥 지수도 확 올랐다가 마이너스까지 났었거든요. 근데 막판에 강보합으로 돌리면서 끝나는데 참 부럽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예. 다우 운송지수가 1% 넘게 올라온 점이 좀 반갑고요. 러셀 2000 지수도 0.6%,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0.3% 올랐고요. 나스닥 종목 중에서는 모더나가 상당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2%가 올랐고 빅테크주들은 등락이 좀 엇갈렸는데요. 애플이 또 한 번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고 넷플릭스가 1%대를 상승한 그 반면에 페이스북, 알파벳은 마이너스 1%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뭐 최근에 많이 빠졌던 웰스파고가 모처럼 2.8% 반등을 했고요. 업종 중에서는 에너지 업종이 가장 강했는데 쉐브론, 엑슨모빌 이런 종목들이 2%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캐터필러도 2% 가까이 상승을 했고 달러 인덱스가 닷새 연속 좀 떨어지고 있고 유가가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 부분이 그 에너지주 강세를 이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이틀 연속 빠지고 있는데 제가 오늘 준비한 지표는 달러 인덱스 지표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무려 닷새 연속 빠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계기가 됐던 거는 잭슨홀 미팅 이후에 상당히 온건했었죠. 그때부터 달러 약세가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 추세적으로 제가 차트를 그려본 거는 전환점이 좀 가까이 왔어요. 오늘 좀 종가가 92.215달러인데요. 제가 빨간 선으로 표시한 부분이 전환선으로 전 보고 있거든요. 근데 92달러인데 제가 이거 깨고 내려가서 밑으로 좀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사항입니다. 오늘 원화는 어제 달러 원화는 어제 닷새 만에 좀 올라왔는데요. 오늘은 흐름을 봐서 좀 원화 강세를 예상해도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예. 외국인만 들어와 주면 되겠습니다. 네. 주변 여건은 좋은데 안 팔기만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요즘 드는 요즘인데 알겠습니다. 이제 쌍끌이 형님께서는 수급의 흐름을 굉장히 잘 포착하지 않으십니까? 네. 예. 어떤 부분 어제 눈에 띄었습니까? 어제 큰 그림에서 하나 좀 주목해 볼 부분이 외국인이 한 4천억 원 넘게 매도를 했었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를 판 게 아니고 카카오뱅크를 팔았고요. 그렇죠. 근데 삼성전자는 샀어요. 네, 오늘 아침 데이터를 보면은 외국인이 6천억 순매수, 기관이 1조 4천억 매도로 나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카카오뱅크 시간의 블록들이 1조 블록들 때문에 그래요. 기관 매도는 우정사업본부 매물이기 때문에 그 수치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사실 이런 게 8월 달에 이런 왜곡 현상이 많이 발생했었는데 또 한 번 왜곡 현상이 좀 발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에서는 크래프톤 이런 종목이 이틀 연속 매수를 했고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가 급등했는데 이틀 연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4일 연속 매수하고 있는 점도 좀 눈에 띄고요. 코스닥에서는 돌아가면서 좀 올라가는 게 요새 폴더블펜이잖아요. KH바텍하고 어제는 세경하이테크는 기관, KH바텍은 외국인 수급이 좀 좋았던 종목이고 파라다이스, 프레스티어 바이오로직스, ST팜 이런 종목들이 쌍끌이 매수가 나왔고요. 외국인들은 어제 딱 보면은 HLB 그룹을 집중적으로 샀습니다. 이것도 특징적인 현상이고 대장주로는 강원랜드 들고 왔습니다. 지난주부터 단 하루를 빼고는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사고 있는 종목이고요. 특히 기관 매수를 주도하고 있는 거는 연기금입니다. 이 회사 투자 포인트를 짚어보면은 첫 번째는 2분기 턴어라운드. 6분기 만에 드디어 턴어라운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카지노 매출도 일단 500% 이상 증가를 했고요. 예. 또 비카지노 부분도 여행객 늘어나면서 요새 좀 휴가들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2분기에 이쪽도 상당히 비카지노도 200% 이상 성장을 했고 2분기에 이어서 3분기는 흑자폭이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특히 지금 카지노 입장을 내려면 그 전날 추첨해서 한다고 그래요. 저는 카지노 가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근데 예. 호텔이나 콘도 투숙객도 지금 휴가철에 굉장히 많이 갔던 걸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흑자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냥 딱 하나 포인트 짚으면은 백신 한 10% 2차 접종까지 70%까지 올라오면은 카지노 중에서 누가 제일 먼저 돌아설 것이냐? 당연히 내국인 대상의 강원랜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포인트는 턴어라운드 상당히 좋아했는데 턴어라운드가 좀 일단 이루어졌다. 그리고 더 좋아질 일만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의 주제 리오프닝 주였는데 예.
여기에 벌써 나왔네요. 강원랜드가 그 일종의 예. 하나. 예. 뭐 여러분은 섹터별로 종목 얘기할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그 중에 제가 제일 좋아 보이는 종목은 강원랜드다. 강원랜드. 미리 이제 말씀을 드리고 예. 리오프닝주가 딱 올라오는데 왜 올라오는지를 먼저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뭐 코로나 확진자가 잡힌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게 일자로 콕 집어서 8월 23일입니다. 이날 뭐가 있었냐면은 화이자에 대해서 그 미국 FDA에서 긴급 승인이 아니라 정식 승인을 냈죠. 그러고 나니까 백신 접종률이 확 올라가고 있는 미국도 이런 상황이에요. 이제 이거는 믿을만하다 그렇게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래서 제가 미국의 대표적인 여행지 중에 하나는 중국 여행주죠. 트립닷컴하고 나스닥하고 상대 강도를 한번 좀 비교해봤어요. 8월 들어서 확 올라오는데 제가 그 선으로 표시한 부분이 딱 저희 FDA 승인 날입니다. 그때부터 확 올라오는 게 좀 보이죠. 이게 계기가 됐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수급 상황입니다. 대형주 끌어올리기 좀 어려운 좀 그 체력이에요. 그래서 중형주가 상대적으로 수급이 좋고 대형주가 올라가기 어려운 좀 흐름입니다. 그래서 뭐 특정 섹터로의 쏠림 현상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그 대형주하고 중소형주 상대 강도를 살펴보면은 상당히 좀 그 다음 차트로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확 올라가고 있는 그러니까 체력이 안 되는데 이 저희 그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말랑말랑하고 가벼운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좀 올라가는 게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위드 코로나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리고 그 시점을 대략 그 2차 접종 백신 70%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미 바닥은 찍었다. 그 델타 변이 확산되면서 바닥은 찍었다 이런 인식이 확산되는 게 틀림없는 것 같고요. 자, 뭐 원인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되는지 이게 더 중요하겠죠. 우선 이제 극장 관련주를 한번 볼게요. 두 종목인데요. CJ, CGV하고 이제 J 컨텐츠인데요. 2분기에 뭐 분노의 질주라든지 뭐 크루엘라 이런 종목 이런 그 영화들이 많이 틀렸다 그러는데 최근에 극장 잘 안 가보셨죠? 저는 마지막으로 간 게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긴 합니다. 저는 국내 영화 중에서 하나가 너무 재밌다 그래갖고 한 3주 됐네 보러 갔었는데 일단 취식은 안 되고요. 예? 모가디슈. 모가디슈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영화 잘 만들더라고요. 근데 국산 그 국내 영화 3편이 지금 동시에 히트를 치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면은 CGV의 실적에는 영향이 있을 것이고요. 일단 뭐 적자는 큰 폭으로 좀 줄어들고 있고 뭐 구조 조정 많이 했고 판관비 줄어들고 있고 돌아서기만 하면은 CGV 같은 종목은 상당히 좀 그 수혜를 볼 종목이고 수급은 CGV가 더 좋은데 주가는 J 컨텐츠리가 더 많이 올랐어요. J 컨텐츠리는 혹시 넷플릭스 보십니까? 요새 DP라는 영화가 또 굉장히 난리를 하던데. 지금 흥행이고요. 국내뿐만이 아니라 지금 해외 외신 기사 보면요. 반응이 상당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오리지널 콘텐츠, J 컨텐츠에서 만든 거거든요. 첫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그 넷플릭스로 오리지널로 간 게 첫 작품이 DP인데요. 고멘텀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여행 섹터 볼게요. 뭐 역시 뭐 백신 접종 확대되면은 2차 접종 맞았다가 해외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혜가 상당히 좀 클 것으로 보고 있고요. 롯데관광개발은 또 이제 카지노 오픈 모멘텀도 있고 참좋은 여행 같은 경우는 수급이 좋은데 한 종목만 꼽으라 그러면 역시 뭐 그 중에서도 대장주 하나투어를 꼽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카지노 얘기는 아까 좀 많이 얘기를 했고요. 강원랜드 얘기는 많이 했고요. 파라다이스는 지금 8월 카지노 매출을 발표를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작년 8월에 비해서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멘텀을 타고 있는데 뭐 우선순위를 따지면 역시 뭐 그 아까 얘기한 강원랜드를 저는 관심 종목으로 보고 있고 항공주도 일단 모멘텀을 탈 수 있는 종목으로 보는데 그 항공주 중에서 이거를 굉장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대한항공의 2분기 실적이 2분기를 기준으로는 10년 만에 최대 실적을 냈어요. 화물 항공이 굉장히 좀 호조를 보였고 그래서 코로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의 실적을 냈다는 거. 그래서 저는 대한항공 같은 종목은 뭐 좀 담아가도 되는 종목으로 보고 있고 이 밖에 이제 좀 추가해서 얘기하면은 편의점 관련주도 이제 꼽히잖아요. 편의점 관련주 중에서는 BGF가 최근에 쌍끌이 매수가 자주 나오고 있는 종목이고 GS 리테일은 기관이 열심히 사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면세점 관련주는 저는 이제 뭐 움직이고 안 움직이는 거를 수급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면세점 관련주는 아직 수급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수급 들어오는 거 보고 좀 접근하시고 한 종목만 뭐 압축한다면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원랜드로 압축합니다. 강원랜드 굉장히 강조해 주시네요. 카지노 안 가신다면서요? 저는 원래 가본 적은 없는데요. 그래도 뭐
이 턴어라운드를 제가 좋아하니까 턴어라운드가 이루어졌던 관점에서 지금 보고 그렇게 네.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퀀트 분석과 여러 가지 상황들 분석에 입각해서 유망주 이제 강원랜드 주셨고요. 마무리 전략 짧게 주시고 정리해야겠네요. 지수 보고 매매하기도 참 어렵고 섹터별로 그 매매하기도 어렵고 어쨌든 뭐 종목별로 접근하는 전략 정도가 지금 바람직한 전략으로 판단됩니다. 맞아요. 요즘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숲보다 나무, 거기에 집중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이야기인데 예, 같은 맥락이십니다.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